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11MC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면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로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테마 더불어서 STO 관련한 종목들도 급등세를 연출하며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에 대한 고용지표 약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시장 방향성 진짜 어디로 가는 걸까? 전문가들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도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계좌 속에 들어있는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주식계 토르, 그리고 오늘은 핑크보이로 오셨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전 TV로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뭔가 네. 이 에너지가 빡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붉은 계좌를 좀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제 기대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형제난이라고 불렀었던 한국인 컴퍼니 한 종목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오늘 자리가 나온다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 카페24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지만 뉴스가 너무 거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오늘 20%가 넘는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이외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목받았었던 테마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핑크 전원이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YG를 비롯해서 모든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가장 큰 빅 이슈는 오늘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결국에 문고리를 잠궜다라는 거. 내일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내려갔다가 장 마지막에 15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반영이 될지 그리고 그 수급의 주체들이 익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또한 그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분석해 드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들도 너무 좋죠.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 종목부터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종목 상담 받아주셔도 되고 지금 너튜브로는 우리 큰오빠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화 상담 저희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그럼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급 배송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 먼저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T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8,040원의 평단가에 17% 지금 보유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웹툰 활성화 국책 기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에요. 전문가님, 요즘
지금 이분 수익권에 계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네. 뭐 좀 더 수익 극대화 노려볼 수 있을까요? 노려야죠. 지금 안 노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네. 광고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 그 광고 관련주 중에 대장격으로 승격하고 있는 카페24가 점상을 갔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다날과 같은 그리고 KG 이니시스까지 결제를 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훈풍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 MBT 안 가면 섭섭하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고점 가격은 10,000원은 넘어갈 겁니다. 오. 더 보유하시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할 텐데 그중에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황금색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가격이 바로 1,370원입니다. 그 정도까지 1,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MBT가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0.35% 하락해서 끝나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릴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출발을 하긴 했고 여기에서부터 1,100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1,30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시고 일단 10,000원까지는 일단 우리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 수익 국대화 전략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분의 또 사연입니다. 태양금속 4,070원 매수가에 2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뭐 주르르 밀려갔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태양금속 전문가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오늘 네. 흐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좋게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보여드릴 거 태양금속의 주가를 봤을 때 네. 태양금속의 적정 주가는 2,500원대입니다. 아. 그런데 2,500원대에서 2,700원까지, 3,000원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 요인은 결국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4,070원이라는 평균 단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진입해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상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작년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적자를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좋으나 한 가지를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의 비중을 봤을 때 큰 폭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태양금속이 이번에 2차 상승 파동이죠. 뭡니까? 정치 테마의 2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파동에서 올라가는 고점에 물려버리면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익절을 짧은 구간에 사고 나오셔야 될 텐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1%가 안 되는 정도의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한동훈 정치 테마가 올라갔었던 첫 번째 DTNC와 DTNC RO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자, 이 상황입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 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정치 테마주들의 종목군들이 똑같이 키 맞추기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정치 테마 자체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치 테마주들, 올라가지 못한 정치 테마주들을 진입하시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상승해 있는 정치 테마주들을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고조되기 때문에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4,070원 아래로 내일 이탈될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거였으면 시간의 단일가가 됐거나 혹은 오늘 장중에 오늘 종가가 전일의 고점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줬으면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070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차라리 약손실을 보시더라도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고점을 물리면 좀 위험하겠죠. 4,070원 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이 가격대에 내려가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여러분들 지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진짜 붉게 만들 수 있는 좀 하나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전 사실 전문가님 팬이라서요. 직접 전화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그냥 대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보내주시면 저희 전화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저희가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와서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PG. 네, SPG 매수가 SPG 33,100원, 33,100원에 25%요. 비중은 25%다. 알겠습니다. 33,100원. 그래도 솔찬히 이제 조금씩 수익권에 가고 계신데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하신 건가요?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SPG를 매수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로봇 중에서 그래도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로봇 중에서 그래도 네. 감속기 부분에 네. 국내 최고로 뭐 국산화까지 시키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렇죠. 구입을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라는 걸 알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SPG가 단연 1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SPG가 로봇 관련주 중에 저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SPG의 네. 주가 전망은 24년에 너무 좋아요. 네. 로봇 관련주로서도 좋은데 AI 예. 관련된 내용으로서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첫 번째로 우리 주가를 상승시켰던 건 의료 AI 관련주였었잖아요. 예. 근데 의료 AI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적정 주가가 이미 한 단계 올라와서 28,150원 정도가 저점 바닥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네. 올해 산타랠리가 안 오게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는 해요. 지금 예. 상장된 지 5,287거래일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가격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4만 원, 예. 39,950원이 저항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왔을 때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전량 익절을 하신 다음에 주가가 28,150원까지 내려오면 거기에서 재진입하셔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도 지금 한 38,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네. 38,000원까지 보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단기 저항을 보고 계신 거죠? 이 가격. 예. 네, 11월 30날 나왔었던 고점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느렸었던 이유는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을 만들었었다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 이 위치는 넘어가긴 할 건데 조정 좀 받자, 좀 숨 좀 쉬자라고 주가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저항이 39,950원인데 38,000원대를 넘어가서 39,000원이 되는 4만 원의 라운드 피겨가 되겠죠. 이 가격을 예. 넘어가 버리면 전고점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차라리 잡아간다면 마음 편하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가지고 버텨보지 뭐라는 생각이 드는 매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8,000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38,250원을 넘어가는 날은 무조건 위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 원 아랫단에 있는 39,950원까지 제시를 해드린 건데 그 이유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주가를 올릴 때 한 번쯤은 위를 찍잖아요. 라운드 피겨가 되는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30,000원이건 40,000원이건 한 번쯤은 가격을 한 주라도 매수를 하면서 4만 원이라는 가격까지는 찍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9,950원에 걸어놓으면 무조건적으로 매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량을 매도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50% 이상은 매도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전량 익저로 다시 한번 재진입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39,950원 목표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전화 사연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오소프트요. 네, 좋은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합니다. 네, 9,900원에 30%입니다. 야, 9,900원에 30%. 진짜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더 갈지 이 종목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만 궁금하신 네.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한번 대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기업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 같아요. 저평가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세요? 예, 예. 그리고 네. 수급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혹시 이번 상승 파동에 진입하신 게 맞으실까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진입하신 거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마켓컬리, 네네. 오아시스라는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마켓컬리에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결국에는 카페24를 통한 광고 관련주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거의 300배 가까이,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4,33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14,33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익절을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하락이 저점을 이번에 경신했잖아요. 5,910원이라는 가격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네네. 지금 장기적으로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28,500원이라는 고점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카페24가 몇 년상을 가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주가가 올라갔었던 지어소프트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매출을 만드는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너무나 잘하신 게 맞고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게 맞지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차 저항이 되는 건 바로 황금색 토르선이 되는 황금색 선인데 그 선의 가격은 12,100원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만약에 이 매매를 한다면 제가 1차 매도하는 자리 비중이 30%이시잖아요. 네. 30% 중에 비중의 절반을 저는 12,000원에서 매도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비중 중에 절반, 10%가 되겠죠? 그 물량을 네. 14,330원에 정확히 매도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순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14,330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14,330원을 2거래일 연속으로 이탈시키는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이번 상승 파동의 고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관점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유,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제 생각보다는 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4,000원대가 과거에 주가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되려고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어소프트가 네네. 지금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포 형님들이 주가를 올려놔야만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14,330원까지는 돌파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돌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12,1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참에도 비중 절반은 12,000원에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는 14,340원 이익 실현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투트랙 전략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사연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 TV 소리 혹시 꺼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과 TV를 같이 보면은 소리가 같이 들어와서요. 예. 이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4,870원. 네, 4,870원 비중은요? 저 15%. 15%. 알겠습니다. 근데 못 팔았어요. 저거 올랐을 때. 네, 아유 아쉬우시겠네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9,3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못 안녕하세요. 파셨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점에서 잘 잡으셨는데 올라갔을 때 못 파신 거죠? 예, 아니 네. 그 속에서 9,3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욕심 부려갖고 못 팔았어요. 네, 못 파신 거죠? 자, 예. 첫 번째 관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상장된 예.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 주가가 보면 내려왔다가 예. 바닥을 딛고 올라갔죠? 예. 그런데 이번이 1차 상승 파동이에요. 예. 그 말은 7,43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 이름 말 그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환전을 할 때 그 환전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챗 GPT 관련된 AI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자,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다가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빠르게 잡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바라보셨을 때에는 5,000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6,000원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면 1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글로벌 텍스트리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보는데 자,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2020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1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022년에 적자가 마이너스 27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 나왔을 때 흑자로 전환되면서 흑자 이익률이 167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적자가 호전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금 이 가격 구간이 저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메인이 되는 환전업이 얼만큼 흥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만큼 달러의 가치와 원화의 가치가 얼만큼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를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지속성을 바라봤을 때 결국엔 기업이 해내야 되는 업무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면 7,430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8,000원을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도. 네, 그렇다면 7,400원에서 전량 익절하는 방법으로 매도 자리를 잡아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7,430원의 평균 단가가 지금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제가 위로 올라갈 때 한 번 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해요. 5,500원에서 현재 비중 15% 중에 5%만 1차 매도 해보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5,500원에서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올라갈 때에도 조정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에도 내려왔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5,500원의 가격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5,500원에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해도 내가 보유 비중이 10%고 이미 익절한 가격이 있으면 4,870원까지 다시 주가가 눌려도 내가 4,870원에서 매도를 해도 이미 수익을 본 5%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으시게 되시는 건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올라가는 중간에 매도를 하라고 말을 하느냐는 건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5%만 낮추시고 매도하시는 날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때 한 번 더 움직였었던 구간의 차트를 보고 진짜 7,43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되게 꼼꼼하게 잘 받으시고 있네요. 5,500원 1차 매도하시고 리스크 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좀 매도할까 말까 할 때는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좀 만나볼까요? HT 현대건설기계 52,000원 평단가의 30% 비중입니다. 전문가님, 저 언제 수익 볼까요? 유유 이런 사연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뭐 일단은 해외 주재원들이랑 성장 전략을 맞대게 좋은 기사들은 나오는데 네. 왜 주가요? 반응 안 하는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네. 이번에 올해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이겨냈죠. 네. 이겨냈는데 주가가 오히려 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전기차의 판매 수요가 줄어든 것은 단기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판매가 이번 올해에만 증가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 매수가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자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가 한 스푼 얹어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꽤나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999억 1,000억이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가가 눌리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1,620거래일 동안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 있음에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무조건 돌파할 수 있는 가격 첫 번째 68,200원.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최저점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8,2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어디를 넘어간다? 93,000원 무조건 넘어간다. 그 말인 즉 93,000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브레이크가 잡히는 가격 구간 결국 라운드 피겨가 되는 10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93,000원이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는데 그 저항선의 가격은 87,600원입니다. 87,600원에서는 전량 익절하시고 HD 현대건설기계의 상승 모멘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가격에서부터는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진입 자리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87,6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이냐라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87,600원까지 상승한다면 그 자리가 전량 익절 자리.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87,600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93,000원 윗단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 관점을 수정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년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가격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68,200원은 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저 사실 사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문자 살펴볼까요? 9024번님의 서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11만 3천 원이고 비중은 11,300원이고요. 비중 15%예요.
수익 구간 왔는데 못 팔았어요. 물타기에서 비중 늘려도 괜찮은 걸까요?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네. 수익 봤는데 못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쫙 빠졌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비중 좀 늘려도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십니다. 안 돼요? 네. 어.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타이틀은 반도체인데 LED 관련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LED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연초예요. 연초. 연초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맞는 종목인데 굳이 서울 반도체를 더 오랫동안 보유하실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11,500원까지 주가 올라가면 그냥 지정가로 걸어놓으시고 전량 매도를 하세요. 그 이상으로 바라보시는 건 과욕이 되실 수 있고요. 반대로 9,620원까지 주가가 저점을 찍어놓고 반대로 올라갔었죠. 1차 상승 파동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1차 상승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너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을 받아내기에는 서울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11,500원에서 전량 익절하시고 다른 그때 가서 정말 실적이 좋은 혹은 내년 1,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내년에 가장 업황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울 반도체는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500원 전량 매도, 지정가 좀 걸어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내년에 어떤 반도체가 종목이 잘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누란톡방 오시면 또 전문가님의 또 여러 가지 노하우와 시향에 대한 종목들 하나하나 해결해서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좀 받아볼까요? 전화 사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선 엔지니어링 네, 한선 엔지니어링. 17,900. 어, 17,900원에 네, 평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긴 한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때 14,000 얼마 때까지 한번 떨어졌다. 그때도 그냥 손절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네. 이 도도 괜찮을 건지.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봐서 전문가님과 한번 대화 네. 나눠보실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좀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사셨어요? 상장 첫날 사셨죠? 아니요. 둘째 첫날 날? 아니고 좀 며칠 지나서 그때 네. 2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샀다가 대망했어요. 내용은 알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조선 기자재 회사거든요. 예. 근데 조선 업황이 기대가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래. 조선 네. 업황이 지금부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계약을 많이 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해운주들은 지금부터 운항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던 종목군들 몇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네. 보셔서 아시나요, 혹시? 아니, 그리고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만 있죠. 그런데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봤을 때 뭔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물려 있는 거 업황은 좋으니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려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도 버티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 중간에 아니는지 쳐야죠. 손절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장되기 전까지 측정된 것은 어찌됐건 확실하게 시장에서 공시로 나왔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장되기 전에 기업에 대한 발표치가 나온 것들은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많았었는데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유보율이 늘어났다. 그 말이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은 점점 까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의아한 것은 그겁니다. 매출액이 508억이면 영업이익이 네. 20% 이내로 나와줘야 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모되는 비용도 많을 것이고 유형회사가 아니라 무형회사가 아니라 유형회사이기 때문이죠. 조선 기자재 업체니까 물건을 네. 사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해서 조선 업체에다가 넘겨야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너무나 높게 나와 있다는 게 조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하지만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은 15,000원대예요. 네. 15,000원 정도를 잡아 놓으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15,000원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손절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15,000원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단기간에는 올라가지 못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바라봤을 때 한 3월, 4월 정도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의 섹터의 종목이거든요. 네.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신다면 18,000원, 17,950원이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한 익절 가격 구간이 되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18,000원 보지 않으시고 그냥 17,950원에서 전량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년이요? 네, 좀 오래 걸리셔도 지금 여기에서 손절하시면 이게 지금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진짜 반토막인데. 그린 리소스하고 같이 갔었는데 네. 같이 가더라고요. 막 분위기가. 그린 리소스는 오늘도 되게 많이 가던데 얘는 못 가더라고요. 그건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조선 업황이 너무 좋다. 막 2028년도까지 수주가 꽉 차 있다. 뭐 이제는 뭐 만들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만들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노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수주가 들어왔는데 그 수주를 쳐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조선 업황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업황은 좋으나 그만큼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조선업에서 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매출을 늘려봤자 내가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야 정말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정치적인 이념 또한 같이 섞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랑은 조금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문자 상담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내일도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저는 오늘 당첨 못했어요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에 또 최인성 전문가님의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준비하는 특별한 선물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좋다는데 어떤 종목 봐야 돼요? 이런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8784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토르 종목들 하나하나 좀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토르 종목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왜? 카페24가 너무 궁금해서. 첫 번째 종목 카페24입니다. 11월 17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데 잘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뉴스가 없었죠. 광고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비즈니스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존재한다. 왜? 토르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는 PG사와 또 있었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였다. 그런데 어제 시간 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과 260억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어떤 식으로? 구글이 카페24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입한다라는 내용이. 결국엔 구글 이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점 상한가는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다. 하지만 매매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제발 단 한순간만이라도 한 틱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왔죠. 왜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한 가지입니다. 토르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으신 상황인데 오늘 종가까지 몇 %입니까? 49%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셨는데 아직도 매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죠. 왜입니까? 점상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언제 매도를 해야 되겠느냐 궁금하실 겁니다만 힌트를 드려보자면 점상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점상이 끝나는 날 양봉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양봉이 나왔었던 날에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점상한가가 풀리고 양봉을 만들었었던 고점 이후에 종가가 분봉상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장을 마감한다면 하루만 더 보시고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내용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설명 한번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소록스입니다.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에 토르 신호가 포착된 치매 치료제 관련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소록스에서 지분 11.5%를 보유하고 있는 아리바이오가 경구용 치매 치료제 3상 임상 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입니다. 아직 임상에 성공했다가 아니고 모집이에요. 하지만 모집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들끓는다. 왜? 1상 아니죠. 2상 아니죠. 3상입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임상시험 지원 소식까지 들린다는 건 서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저점으로 내려왔었던 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피날레에 저점을 찍었었던 지수의 최저점 구간. 맞죠? 그런데 그 가격 구간에서도 더 횡보를 했습니다.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상황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토르기법이 나왔는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토르기법이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대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봉은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과 평소보다 높은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과 투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켜져야만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한 자리는 16,300원인데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87%. 하지만 종가로 바라봤을 땐 85%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는 겁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카페24와 마찬가지로 소록스 또한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주가가 꺾일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 횡보를 받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는 그 움직임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NS텍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2024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와 LCD용 포토마스크 보호막인 펠리클과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어려운 얘기 모르셔도 됩니다.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에서 20%씩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내년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과 맞물려서 부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그 이유는 TSMC를 이겨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현재 용인에 동탄에 투자를 한 그 땅덩어리 부지들과 그와 더불어 그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는 1차 벤더와 2차 벤더들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성장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행보가 꽤나 주목된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FST,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PSK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FST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을 디디고 상승을 보여줬죠.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가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줬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상장된 지 297거래일째인데 이미 상장됐을 때 저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저점을 만들었을 때 이미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 그렇다면 27,7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언제? 2024년 하반기쯤. 지금부터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종목이고 많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마찬가지죠.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 말인즉 박스권의 핑크색 지지선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매도하는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이미 못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를 잡는다. 그렇다면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30%는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두 달 안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SK는 이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1차 매도와 2차 검은색 선에서 매도가 끝났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만 놉니다. 그 말인즉 박스권에서 노는 것은 좋으나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얼마 동안, 6개월 동안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SNS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가가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 추세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와서 핑크색 지지선을 맞닿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있는 쌍바닥의 형태를 그렸죠. 그렇다면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눈에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어디를 돌파하면 혹은 돌파하지 못하면 이 자리가 익절 자리인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붙었다? 뉴스가 없는데 뭐지? 나올 겁니다. 그 뉴스. 그렇다면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진입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켜보다가 넘어간다면 보유, 넘어가지 못한다면 전량 익절을 누구에게? 공포에서 진입하는 투자자들에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은 공포의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광기의 자리로 돌아선다면 똑같이 따라가면서 수익률만 극대화시켜보자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SNS텍까지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 종목으로 공략했던 카페24 그리고 소룩수 진짜 수익률이 대단했는데요. 이런 수익률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타임특가 종목이죠. SNS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또 궁금증들 사항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8784 누르고 들어오시며 노란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출연해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을 맞이했던 주식시장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파이팅 있게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